가족의 힘으로 이겨낸 시련. 김경자. 1999년 11월 28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있잖아. 농장에 불 났어. 당시 남편은 돼지 농장을, 나는 축산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키운 돼지를 저렴하게 판매해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전기 합선이야. 쥐가 전선을 갉아먹은 모양이야.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돼지는 한 20마리 건졌는데 그것도 죽지 싶네. 1000마리가 넘는 돼지 중에 20마리만 살았는데 얼마 못 가 죽을 것 같다니.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말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연기를 마신 돼지들은 배가 남산만하게 부푼 채 새까맣게 그을려 널브러져 있고, 소방호수에서 뿜어나온 물로 바닥은 홍수가 난 듯 물이 넘쳤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의 집 일해가며 13년 넘게 일군 농장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간 겁니다. 남편은 그저 담배만 피우고 직원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만 울어.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불 끈다고 화마가 너울 때는 농장으로 뛰어드는 걸 남편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돌아오니 시어머님이 날 붙잡고 우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다냐.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방에 들어와 잠든 새 아이를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살이던 막둥이가 깨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돼지가 산으로 도망가서 우는 거야? 어린 것에게 차마 불났다는 소리 못하고 둘러댔습니다. 응, 맞아. 돼지가 산에 갔는데 금방 올 거야. 어린 막둥이를 재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튿날 죽은 돼지를 끌어내니 조그마한 산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고마운 손길에 감사할 새도 없이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게로 찾아와 그날 장사한 수입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결국 가게엔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엄마, 우리 쫄딱 망한 거야? 애들이 막 놀려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소주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직 젊잖아. 13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최고로 멋져 보였습니다. 사정을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집을 연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직원이라곤 달랑 둘, 나와 남편이 주방과 배달 일을 번갈아 맡았습니다. 중학생 큰딸과 초등학생 둘째 아들은 서빙, 배달,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양파와 파를 다듬고
청소도 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반 아이들이 무슨 냄새지? 했답니다. 아이들 손에 밴 양파 냄새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애들이 그런 말할 때 안 창피해? 했더니 아이들은 창피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 엄마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매달려 일한 결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빚을 거의 청산했습니다. 급식비도 제때 주지 못해 점심 굶기 일쑤고 물려받아서 해진 교복을 꿰매고 덧대어 주어도 괜찮다며 환하게 웃던 아이들. 큰 힘이 되어준 큰딸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준비하고 둘째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돼지가 산으로 도망갔냐고 묻던 막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손잡아주고 용기 준 평생지기 돼지 아빠. 우리 식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악몽 같던 그 세월도 지나고 보니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김경자님 가족의 힘으로 이겨낸 시련. 황혼의 슬픈 사랑 이야기.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 노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임을 한 아내 할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 건넸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나는 뽀르뚱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작은 보트를 가진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보트에 가족을 태우고 호수를 저어가 낚시를 즐겼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다. 그는 어차피 겨울 동안은 배를 육지에 놓아둘 것이므로 내년 봄이나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그는 페인트공을 시켜서 보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보트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보트를 타도록 승낙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이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이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들을 포옹한 다음 배를 조사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의 구멍을 막아 놓았던 것이다. 그는 페인트 공이 배를 칠할 때 그 구멍까지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페인트 공이 놀라며 말했다.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은 지불해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아, 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당신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 여름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해 주었어. 당신은 불과 몇 분 안에 그 구멍을 막았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 무심코 하게 된 선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선행을 베푸세요. 마더 테레사.